그래서 10.3 수로논리의 의미론과 타당성 이거를 좀 보시면은 이제는 해석이라는 거를 제시를 할 텐데 해석이라는 게 여기에 표현이 안에 들어간다고 했죠. 표현이 들어가고 이게 뭐 어떤 문장 집합을 주든가 이제 순서상을 이렇게 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될 텐데 이 해석이라는 것도 어떤 모형에서의 해석이 되겠죠. 왜냐하면 도메인과 해석을 합친 게 모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이라는 것도 M에서의 해석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적게 될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건 A를 지시한다. 마찬가지로 뭐 여기에 펭수라는 이름이 있다면은 펭수라는 이름은 펭수를 지시하는 거겠죠. 펭수가 이런 식으로 좀 있다고 하면은 뭐 펭수가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뭐 펭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펭수를 이제 지시한다. 여기 이꼴 내가지고 여기 지금은 그림을 그렸는데 다운표 안 하고 펭수라는 이름만 여기 적으면은 그 노테이션 말씀드렸죠. 그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운표로 하면은 펭수라는 대상을 지시하는 어떤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해석 위에 이렇게 M의 해석이다 라는 식으로 좀 적는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형 M에는 그 도메인이 있다고 했죠. 도메인 그 대상들의 집합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좀 컨벤셔널하게 좀 형식적인 증명을 쓸 때는 M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의 영역이다 라는 거를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가지고 절대값 기호 있죠. 절대값 기호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형에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이렇게 치면은 그 모형의 cardinality라고 해가지고 그 모형이 가지고 있는 대상들의 전체 양 뭐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절대값 표현 자체도 어떤 그 대상이 몇 개 있느냐 이거를 표현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 모형의 cardinality라고 하는 이 절대값 기호를 치게 되면은 이게 그냥 도메인을 말하는 거구나, 이 모형이 지니고 있는 도메인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 규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노테이션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를 세부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이렇게 해석이라는 거는 이름이 어떤 대상을 지시하도록 하는 거를 알려준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수로가 들어가면 이제 참거짓 값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모형 하에서 문장이 참이 될 수 있고 어떤 모형 하에서 논증이 이제 타당할 수가 있고, 근데 물론 타당성은 모든 모형을 고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모형에서만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또 참이 된다고 해서 그게 타당한 건 아니겠죠. 전반적인 직관을 알고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문장 논리하고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앞으로 보실 이 정의들을 좀 보시면은 이게 좀 복잡하게 좀 적어서 그렇지 진리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진리표 그리는 거를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보시고요. 이거를 좀 형식적으로 좀 수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문장이 있다고 하면은 해석을 준다는 거는 그 해석 하에서 어떤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거를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발을 씌웠지만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M의 모형 I에서 CI라고 하면은 그 대상을 이제 지시하는 것이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적는다고 했고, 밑에 보시면은 어떤 수러 문장이 있으면은 그 수러 문장이 어떻게 참이 되는지를 여기에 X는 Y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은 순서상으로 이게 두 대상 이렇게 딱 들어가는 식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그거 똑같은 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I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I라고 하는 표현이 메타티오리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논리에서의 언어는 여기 and라든가 equal이라든가 여기 보이시는 negation이라든가 이런 걸 쓰고 있는 건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대상 언어라고 하는 거 말고 이 대상 언어에 참 거짓 값을 주는 거는 이 대상 언어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또 다른 언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론이 있고, 그런 거를 보통 그 너머에 있는 이론에서 메타티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티오리에서 여기 보시는 I라는 해석이라는 개념, 모형이라는 개념, 이런 거는 위에 있는 우리가 쓰는 and라든가 뭐 or, implication 이런 개념들을 규정해 주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대상 언어라고 하죠. 대상 언어 위쪽에 있는 건데, 그 위쪽에 있는 언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언어 표현이 이제 해석도 있고 모형도 있고 뭐 집합도 있고 뭐 그런 걸로 나가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여기에 이 해석이라는 개념을 메타티오리 상에서는 어떤 일종의 메타티오리의 펑션, 함수로 이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이라는 거를, 이 해석의 역할이 어떤 언어 표현이 있으면 그 언어 표현이 이게 이름일 경우에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수로 표현일 경우에는 그 수로 표현에 어떤 특정 대상이 들어가면은 이제 참 거짓이 된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게 해석이 나뉠 수가 있는데, 어떤 해석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정의역하고 치역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fx는 2x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기서는 아마 정의역을 또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도메인. 이게 뭐 논의 영역으로 좀 보셔도 됩니다. 논의 영역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의역에 있는 대상, 그러니까 x에 해당하는, 이거를 이렇게 적었죠. y는 2x 뭐 이렇게 많이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x에 있는 그 x라는 그 집합이 있으면은 y라는 값이 있는데, x에 있는 이 값들이 y에 있는 이 값들과 이제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정의역, 치역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똑같습니다. 그것과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f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x 도메인과 그 레인지라고 하죠. 정의역과 치역 간의 그 관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렇게 좀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해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해석도 마찬가지로 메타이론, 메타티오리에서 일종의 펑션으로 바라봅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있었던 거는 수학적인 대상밖에 없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언어 표현에서 어떤 대상으로 가는 그런 함수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언어 표현이 첫 번째로 이제 이름 같은 거다. 이름, 항. 좀 정확하게는 항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TERM이 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에 해당하는 어떤 언어 표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에 해당하는 거는 다 함수고 이름이고 변항이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름이 이 함수 인터프리테이션에 제시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대상들, 그러니까 도메인 집합인데, 도메인 D를 어떤 모형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이니까 이거를 축약해서 M이라는 모형이 가지고 있는 거 절대값 표시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언어 표현에서 절대값 표현인 그 도메인, 모형 M의 집합, 모형 M이 가지고 있는 논의 영역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방식의 함수가 되겠죠. 이 해석이.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게 요겁니다. 요거. M의 해석이라는 거는 언어 표현에 있는 이 함수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언어 표현이 들어가면은 그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준다. 근데 그 대상이 있는 게 모형의 도메인이다.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이 아닐 경우에, 언어 표현이 수러 같은 것들일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르겠죠. 수러 같은 경우일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에 수러 표현이 이렇게 들어간다. 수러 표현. 그래서 해석이라는 괄호 안에 어떤 수로 표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답으로 나오는 건 어떤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펭수나 뭐 여기 보이시는 저나 아니면 뭐 어떤 책이라든가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수로 표현의 어떤 그 x는 y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xy의 어떤 대상을 집어넣으면 이 문장이 뭐가 되죠? 이 문장이 이제 참이거나 거짓 값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의 수로 표현에 대한 이 해석이 가지고 있는, 여기 도메인이 이제 수로 어떤 언어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름은 지우고, 여기는 이제 진리값이 됩니다. 진리값을 이제 레인지, 치역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수로 논리를 최초로 창시했다고 하는 프레기에라고 하는 학자는, 그 사람도 좀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레퍼런스라고 해서 어떤 지시 대상이죠. 그게 어떤 지시 대상을,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이나 추상적인 대상을 이름에 대한 그 레퍼런스라고 봤고, 수로에 대한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라고 좀 봤어요.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름이 어떤 지시체, 이름의 지시체가 어떤 대상, 세상에 있는 대상이듯이 문장의 지시체는 이제 진리값이다. 뭐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도 이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석이라는 거에 괄호 안에 수로라는 언어 표현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맞닿는 값, 레인지 값이 되는 것, 치역이 되는 거는 이제 진리값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좀 그런 식의 이제 철학적 입장을 개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철학적 입장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해석에 여기는
여기는 이제 텀이죠. 항들의 집합이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어떤 대상의 집합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수로가 된다. 수로가 된다고 하면 여러 대상이 아니라 P와 F의 진리값 두 개만 가지는 이가 논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 두 가지만 가지는 케이스로 좀 고려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